안녕. 우리 원석이들, 오늘도 모두 강의 잘 들으러 왔으리라 기대합니다. 글이 길지 않은 강의 시간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시작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엔 뭐 배웠었죠?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민주정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 민주정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예요. 우리 민주주의의 이념 뭐였죠? 말해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었어요. 자, 민주정치는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정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민주정치는 대체 어떠한 정치인가? 어떤 정치가 민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의미해요. 누가 민주정치가 대체 어떤 정치예요? 라고 물으면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정치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체 그 원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자, 그럼 선생님과 오늘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자, 국민주권의 원리가 무슨 의미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친구들이 질문을 하네요. 선생님, 주권이 뭔가요? 라고 하는데, 주권은 쉽게 말해서 주인의 권리다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주인은 뭘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죠? 즉, 주권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권리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주권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게 국민주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어떤 국민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국가의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왕이나 힘센 몇몇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 권력의 성립, 국가 권력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그 형성된 권력이 행사되는 것, 쓰여지는 그것들이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고 민주정치의 첫 번째 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국민자치의 원리예요. 자, 이 뜻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국민이 스스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원리인데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을 가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직접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명 한 명에서 의견 내고 토론하면서 직접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국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거를 1번 방식은 직접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하고 간접적으로 대표를 통해서 주권 행사하는 방식을 간접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시키고 있을까요? 직접 민주정치와 간접 민주정치 방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간접 민주정치 방식을 토대로 바탕으로 해서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섞여 있다 그래서 혼합 민주정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였고요.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뚜둥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자, 권력 분립이란 무슨 말이냐? 국가 권력을 여러 개의 국가기관이 나눠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권력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나누어지도록 한 걸까요?
네, 그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권력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다스리면서 그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 놓는 거예요. 권력을 나누면 권력을 가진 기관끼리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 간의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들은 권력 분립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주국가에서는 이 국가 권력을 어떻게 나누냐? 보통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행정부는 그 만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곳이에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교실에서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헌주의 원리예요. 자, 이거는 입헌주의 할 때 입헌이 설립자, 서다라는 뜻의 입과 헌법, 그러니까 법할 때 헌을 의미해요. 법헌자를 써서 뜻이 헌법 위에 서야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입헌주의는 이제 헌법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마음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헌법이라는 어떤 기준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 그 헌법은 국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는 근데 시민혁명이라는 어떤 역사적 과정 속에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하게 된 건데 오늘날 입헌주의의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런 민주정치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헌법 위에서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입헌주의 원리가 추구하는 목적, 왜 이런 입헌주의를 두는 걸까요? 자, 이런 입헌주의를 두는 이유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권력 행사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권력을 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불리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민주정치는 이런 원리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치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로 이제 이렇게 국민주권, 국민자치, 권력분립, 입헌주의라는 원리로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 말했듯이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라고 했어요. 즉, 이런 원리대로 정치가 이루어진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그죠? 이런 원리로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너무 많았어요. 이제 교실에서는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더욱 재밌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